안녕하세요. 노루쌤의 장영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배워서 실제로 과연 매매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강의를 나가는 곳이 한국은행도 나가고 산업은행도 나가고 국내 유수한 증권, 투신, 은행의 펀드 매니저들한테도 이 똑같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똑같은 패턴 매매 기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역시 어떤 유용성을 새삼 실감하고 나서 저한테 이제 사부님이라는 소리를 하는데, 그와 똑같은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이 VOD에서 만나고 계시니까 절대 내가 이걸 배워서 진짜 펀드 매니저처럼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아심을 없애고 자신있게 달려들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를 하셔갖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 패턴 매매 기법의 제자가 되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ACD의 특성을 계속 여러분들께서 공부하고 계신데요. MACD의 특성 지금 첫 번째 시간으로 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MACD의 특성이 상승 추세일 때 영선을 기준으로 해서 영선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다. 하락 추세일 때 기준선인 영선을 기준으로 해서 영선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단순한 그런 발견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숙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차트도 아닌 인도 봄베이 지수 차트를 보면서 MACD의 특성, 즉 패턴 3이 어떻게 맞아떨어져 나가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자, 지금은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외환거래 많이 하시는 분들은 혹시 익숙하실지 모르지만 외환 중에 이제 옌 달러도 있고 유로 달러도 있고 캐나디안 달러도 있습니다. 자, 호주 달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환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원 달러도 수출입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자, 그렇듯이 캐나다 달러 60분짜리 차트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캐나다 달러 60분짜리 차트를 보니까 자, 캐나다 달러 60분짜리 차트가 엄연한 상승 추세의 차트입니다. MACD의 특성, 즉 패턴 3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떻게 느끼시느냐? 여기서도 정확히 영선에 왔을 때 어떻죠? MACD가 영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때요? 이 부분도 거의 오차 없이 MACD가 패턴 3의 특성을 보이는 곳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것과 똑같은 원칙으로 실질적으로는 제가 외환거래를 하면서 배운 차트 기술을 주식에 적용해서 주식이 잘 맞는구나 라고 터득을 한 것입니다. 원래 시초는 외환거래로 저는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주식을 시작한 지는 실질적으로 별로 안 됩니다. 저는 선물 옵션, 그러니까 외환 선물을 시작으로 여러분들한테 차트 공부를 했다는 걸 밝히고, 실질적으로는 추세가 형성되는 시장이 오히려 외환거래하는 곳에서 통화시장이 추세가 형성이 잘 됩니다. 금리시장과 통화시장이. 그래서 이쪽이 훨씬 더 패턴 3의 특성을 더 충실하게 따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캐나디안 달러 좀 생소하시겠지만 이것도 똑같이 어떤 차트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봉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봤지만 지금 보시는 것은 60분짜리 차트입니다. 자, 한 가지 밝혀드리고 싶은 거는 일봉 차트에서도 MACD 특성이 맞고 60분, 30분, 15분짜리에서도 맞지만 주식을 적용할 때는 어떤 게 기준이 돼야 된다고요? 일봉 차트를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30분짜리에서도 맞고 이게 15분짜리, 5분짜리, 3분짜리에서도 맞네 하는 걸 발견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로스텝 5개 중에 호가창 띄우고 매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단타 매매를 하지 마시라는 거였어요. 단타 매매하는 사람 100이면 100 다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번다는 거 제 눈으로 15년 동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그 확률에 더 첨가하셔서 그 확인을 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앞에서 느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렇구나, 나는 단타 매매 안 해야지 이러고 넘어가셔야지 진짜 그런가 하고
해보셨다간 아마도 백발백중 제가 얘기한 그런 결과를 맞이하실 거예요. 자, 지금은 하락 추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락 추세일 때 MACD가 영선과는 반대로 어때요? 이렇게 이런 지점에서 매도 시점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하락 추세일 때는 MACD가 어떻다고요? 영선 위로 기준선인 영선을 대비해서 영선 위로 올라오지 않는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로지 우리나라 주식 거래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상승 쪽으로만 지금 오리엔티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락 차트를 보면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하지만 선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하락 쪽, 매도 쪽도 보셔야 되니까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이렇게 영선 하락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영선 위로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패턴 2라는 부분으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더 이상 궁금증을 자아내지 마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패턴 3의 특성일 때 이러한 국면들을 확인을 직접 눈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차트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차트 중에 휴맥스라고 있습니다. 휴맥스 일봉 차트를 보시면 역시 어떻습니까? 하락 추세면서 누가 봐도 하락 추세. 하락 추세이면서 MACD를 기준으로 했을 때 MACD 영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영선 위로 올라오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선 아래에 더 많은 영역이 차지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패턴 3에 해당되는 구간을 찾기가 약간 힘듭니다. 하지만 MACD의 특성이 그렇다는 것을 자꾸 눈으로 간파하시도록 제가 훈련을 시켜드리려고 차트를 소개를 하는 거니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강 MACD의 정확한 이용 방법 및 특성, 이것이 이제 앞으로 배울 여러분들이 패턴 3의 특성과 일치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MACD는 무엇과 맞는 궁합이 무엇과 맞다고요? 추세가 있는 시장에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MACD 올바른 이해와 이용 방법, MACD의 정의와 추세 생성 시 MACD의 특성 및 특성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 상승 추세일 때, 하락 추세일 때의 특성과 그 차트를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다음번 차트. 다음번에는 이제 5강에서 패턴 매매 기법 패턴 3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추세에 절대적으로 순응하여 추세 상승된 종목만 다룬다. 상승 추세, 주식 매수, 선물 매수, 콜옵션 매수. 하락 추세, 선물 매도, 풋옵션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일단은 선물과 옵션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일단 맨 처음 이런 머니게임을 하시려면 처음에는 주식으로, 그렇게 해서 주식으로 6개월, 1년 모의 투자를 해보고 내 수익률을 내보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주식회사도 깨지는데 누가 선물 옵션 하면 대박이 터진다더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남아있는 돈 몽땅 잃으려면 선물 옵션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흐름이 초보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1억을 갖고 주식을 시작했어요. 야, 한 3천 깨먹었어. 7천이 되니까 다시 3천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에서 50%를 까먹어서 내 돈이 5천이 됐습니다. 5천이 됐을 때 다시 원금 1억이 되려면 내 수익률이 얼마나 돼야 됩니까? 100%가 돼야 돼요. 100% 되기 쉽습니까? 1년 이자가 4%입니다. 우리나라. 일본은 없습니다. 왜 4%고 0%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본에 있는 애들은 바보입니까? 은행에 돈 갖다 맡기면 0%예요. 걔네들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입니다. 왜 근데 0%를 줍니까? 그만큼 돈 벌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한 달에 한 2, 3% 번다니까 그거 갖고 성이 차냐? 한 달에 더블 나오는 거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속으로 제가 그런 분들 보면 미친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야, 한 달에 2% 나오는 거 안 배우고 만다. 그러려면 나 혼자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보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그냥 해서 돈을 다 날려봐야 한 달에 2%가 한 달에 왜 1년에 0%의 이자를 주는지 그 이유를 자기 돈을 다 털어 넣어야만
아주 확실히 깨달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아마 확실하게 깨달으셔서 그래 한 달에 2% 엄청난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계속 플레이를 눌러서 제 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추세 수능 공식, 패턴 매매 기법 공식이 있고 기존 추세의 정의, 조정 국면, 기존 추세 확장, 실제 사례 위주의 이해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이제 본격적으로 패턴 3회 본격적인 시간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추세에 절대적으로 순응하여 추세 생성된 종목만 다룬다. 왜? 추세에 절대적으로 순응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힘이 생긴 방향으로 순응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또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몇 번? 무슨 법칙? 관성의 법칙이 작용된다 이 말입니다. 관성의 법칙이 작용된 것만 적용해서 추세 생성된 종목만 다룬다 이거예요.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생긴 종목만 다룬다. 여러분은 주식 매수만 관심만 있으시면 돼요. 선물 매수 콜옵션, 선물 매도 풋옵션은 뭐다?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을 경우에 한해서 배팅을 하시라 이거예요. 처음부터 건방지게 선물 옵션 한다고 달겨들지 마시고 선물 옵션은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머니게임에서 살아남는 분이 1% 정도밖에 안 돼요. 주식은 5에서 10%까지 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선물 옵션. 그러니까 진짜 선수 아니면 들어가서 돈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침 흘리지 마시고 아까 5천만 원 그거 이거 선물 옵션 하면 수익률이 꽤 좋다는데 하루아침에도 2배, 3배는 안 되는데 했다가 선물했다가 이제 2천 남습니다. 2천 남아서 옵션을 하면 10배, 20배 난다음에 다 털어놓고 이제 쫄딱 망해서 알거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처음부터 선물 옵션 하지 마시고 주식으로 6개월, 1년 단련하신 다음에 실제 매매로 돈을 벌면 그때부터 번 돈 범위 내에서 크게 한번 해보시라. 그게 뭐냐? 선물 옵션은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삼성전자 한 주를 살려면 지금 60만 원이다 그러면 60만 원을 다 주고 삼성전자 한 주를 사셔야 돼요. 하지만 선물은 60만 원에 10% 정도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를 주고 삽니까? 6만 원만 있으면 돼요. 옵션은 몇 프로 주면 되는지 아세요? 3%만 주면 돼요. 그럼 얼마입니까? 60만 원에 3%면 얼마죠? 18,000원만 있으면 근데 똑같은 효과를 누려요. 어떤 효과냐? 그게 바로 이제 레버리지 효과라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60만 원에 한 주를 삽니다. 60만 원 주고 삼성전자 한 주를 사요. 근데 이게 65만 원이 됐습니다. 한 주에 사서 65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주당 얼마 벌었습니까? 이 사람은 5만 원 벌었습니다. 얼마 투자해서? 60만 원 투자해서. 그럼 몇 프로죠? 몇 프로죠? 약 66만 원이라고 하면 간단하겠네요. 6만 원 벌었습니다. 하루에 15% 움직이니까 그럼 몇 프로죠? 수익률이 10%입니다. 이 사람은 대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60만 원이라는 자본을 들였어요. 근데 선물은 무슨 얘기냐? 10%만 있으면 돼요. 60만 원에 10%만 있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한 주를. 얼마 있으면 됩니까? 한 주 사는데 선물은 6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6만 원이 됐을 때 선물은 내 총 계좌는 6만 원을 버니까 차익을 똑같이 법니다. 6만 원 가지고 그러니까 10배의 레버리지를 쓰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은. 그러면 내 계좌는 얼마가 됩니까? 이거는 총 66만 원이 되죠. 내 계좌가. 그래서 10%의 수익률이 나지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12만 원이 돼요. 선물은 자본금이 6만 원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똑같은 효과를 봅니다. 삼성전자가 60만 원에서 66만 원을 갔을 때 얘도 6만 원을 벌어요. 근데 옵션은 어떠냐? 이거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얘는 수익률이 어떠냐? 100%예요. 왜 100%입니까? 투자한 자본이 6만 원이죠. 6만 원인데 6만 원 벌어서 12만 원 벌었다. 12만 원이 됐다. 이거 계좌가 더블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는 6만원, 6만원, 12만원이 됐는데 그러면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100%입니다. 이걸 6만원만 가지고 했다 그래서 이걸 이제 10%의 증거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10배의 레버리지를 쓰는 거예요. 원래 60만원을 주고 샀어야 되는데 6만원만 주고 한 주를 사서 이렇게 6만원이 된 거예요. 이거는 플러스의 경우지만 만약에 삼성전자 한 주를 사갖고 54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는 얼마 손해본 겁니까? 60만원짜리 계좌가 54만원이 된 거예요. 6만원 깨졌죠? 이렇게 되면 내 돈 6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계좌는 얼마가 되죠? 54만원으로 갔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6만원 해서 깡통이 됩니다. 0이 된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옵션. 옵션은 3%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18,000원인데 6만원을 벌었죠, 하루에.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78,000원이 돼서 18,000원으로 배팅했는데 왜 18,000원이야? 3%의 증거금만 있으면 되니까. 그럼 18,000원으로 배팅을 했는데 78,000원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약 3.5배. 350%의 수익률을 받습니다. 여기서는 100%의 수익률을 받지만 여기서는 3.5배, 350%의 수익을 봐서 78,000원을 받다는 거예요. 화끈하죠? 그죠? 투하한 돈 대비 3.5배, 3.5배나 벌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단순 계산을 들어가요. 야, 18,000원이면 만약에 내가 여기에 1억 8천원 했다면 하루에 얼마를 벌어요? 네? 1억 8천원 했다면 6억을 벌었던 거예요. 이렇게 아주 단순 무식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한타에 다 날아가는 게 바로 이 선물 옵션 시장이라 이거예요. 뭣도 모르고 달겨들었다가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처럼 54만원으로 갔으면 얘는 마이너스 6만원이 돼야 돼요. 이게 뭡니까? 18,000원 까지고 빚이 증권사에 얼마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42,000원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이게 바로 얘기하는 깡통계좌, 깡통계좌. 증권사가 이제 그 가압류 들어오고 월급 가압류 들어오고 월급쟁이 같은 경우는 재산이 있으면 집 근저당이 들어옵니다. 이거 받으려고. 그러면서 이제 야 이렇게 하루에도 350% 가니까 이거 금방 갚어. 한번 배팅하면 끝이야. 그래놓고 어떻게 돼요? 계속 올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집 날리고 비닐하우스에 나왔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한 방을 원하기 때문에. 하지만 절대 시장은 그 한 방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손절을 놓는 사람과 놓지 않는 사람의 자산 그래프에서 압구정동 미꾸라지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자, 조금 벌고 많이 깨지고 조금 벌고 많이 깨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이 벌고 조금 깨지고 그런 기술을 익히셔야 되는데 그런 기술이 굉장히 어려우냐? 안 어려워요. 패턴 매매 기법과 손절은 생명선이다라는 아주 인이 박힌 그런 습관만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학술적인 논리도 없고 어떤 이론적인 배경도 없습니다. 단순한 자연의 법칙만 제가 다 얘기할 거예요. 뭐요? 관성의 법칙. 그거 하나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차트를 두 번째 추세 순응 공식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추세 순응이라는 얘기는 무엇이 작용을 한다? 관성의 법칙이 작용을 한다. 자, 패턴 매매 기법 공식을 제가 제 책에 써놨습니다. 뭐냐? 기존 추세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 제가 맨 처음에 HTS 구성하고 1년 동안의 차트를 딱 보고 이 추세가 무엇이냐? 이 차트의 이 기업의 추세가 최근 1년 동안 추세가 무엇이냐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이게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기존 추세의 정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쉽죠? 추세 판단하는 거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만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돼요. 두 번째, 조정 국면에 진입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림도 투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조정 국면에 진입할 때까지 기다리자. 기존 추세가 섰다면 그 차트가 조정 국면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자. 패턴 매매 기법은 무슨 국면의 기법이라고요?
조정 국면의 기법 이꼴 패턴 매매 기법이에요. 조정 국면은 패턴 1, 2, 3으로 다 대별이 됩니다. 즉 추세가 있는 시장은 조정 국면이 필요하고 그 조정 국면은 패턴 1, 2, 3이 1, 2, 3으로 규명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다음에 그 다음에 차트는 어디로 갈까? 바로 뭡니까? 기존 추세의 확장입니다. 왜 기존 추세의 확장이냐? 관성의 법칙이 작용되기 때문에 기존의 힘대로 어떻게? 기존 추세를 정의하라는 건 기존의 힘이 상이냐 하냐를 정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조정이 끝났을 때 기존 추세가 확장이 된다는 얘기는 관성의 법칙이 작용돼서 이제 기존의 힘을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 위주의 이해라고 해서 상승 추세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상승 추세 CJ 홈쇼핑 차트입니다. CJ 홈쇼핑 차트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홈쇼핑 차트인데 여러분들 현대 홈쇼핑 차트도 있고 LG 홈쇼핑도 GS 홈쇼핑도 있고 우리 홈쇼핑, 농수산 홈쇼핑, 옥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홈쇼핑 업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세 매매 패턴 매매 기법 공식이 뭐라고요? 기존 추세의 정의를 한다. 그러려면 정의를 내리려면 차트가 몇 년치를 봐야 된다고요? 1년치 봐야 된다 그랬죠. 1년치를 딱 보고 무엇인지 상승인지 하락인지 그리고 어떤 국면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조정 국면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조정 국면이 온 것은 이것이 패턴 1인지 패턴 2인지 패턴 3인지를 분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물었을 때 기존 추세가 어떻게 된다?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기존 추세가 확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또 질문을 할게요. 한 번 더 질문을 하면 조정 국면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자, 생각나실 겁니다. 조정 국면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습니다. 조정 국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정 국면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정은 다시 한번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되죠? 추세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기간 조정은 이제 배울 패턴 1이고 가격 조정은 패턴 2와 패턴 3이 가격 조정에 해당되는 차트입니다. 자, 이제 이걸 아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패턴 1 그러면 무슨 조정? 기간 조정. 패턴 2와 3은 무슨 조정? 가격 조정입니다. 그런 것만 머리에 있으시면 돼요. 자, 다시 상승 추세에 돌입한 CJ 홈쇼핑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승 추세에 돌입한 CJ 홈쇼핑 일봉 차트를 보니까 지금 여러분은 패턴 3을 배우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패턴 3, 패턴 3, 패턴 3의 국면입니다. 동그라미는 패턴 3, 네모는 패턴 2. 자, 패턴 2가 점점 궁금해지시죠? 하지만 얘기해 줄 수 없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패턴 3을 다 숙지를 하셔야만 패턴 3에 대해서, 패턴 2에 대해서 이해를 완벽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국면에 해당되는 이평선을 보니까 33일선 지지, 33일선 지지, 33일선 지지입니다. 여기도 33일선, 여기도 33일, 여기는 똑같이 어떻습니까? 33일선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차트를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일봉 차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패턴 3에 해당되는 국면이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영선 근처에서 어떻게 해요? MACD가 영선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웅진코웨이 일봉 차트입니다. 이런 국면이 무슨 패턴이라고요?
자, 이제 여기서 패턴 3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패턴 3, 패턴 3, 패턴 3의 국면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국면일 때 기존 추세에 대한 정의. 자, 여기쯤 왔을 때 기존 추세가 무엇입니까? 상승입니다. 패턴 3이 33일 이평선에서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고점과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맞물리고 있습니다. MACD는 영선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수로 대응을 합니다. 왜? 상승 추세죠. 기존 추세의 정의가 상승 추세입니다. 조정 국면이 패턴 3으로 정의가 됐어요. 조정이 끝나는 무렵에 다시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기존 추세가 확장이 된다. 그래서 올라가.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제 패턴 3에 대해서 아, 저런 게 패턴 3이구나 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점점 더 고차원적인 그런 매매 시점을 잡는 곳으로 자꾸 달려가 보겠습니다. 신한지주 일봉입니다. 신한지주 일봉 차트를 보시면 자, 이런 국면에서 어때요? 패턴 3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영선 아래, 여기서도 어때요? 패턴 3, 여기서도 패턴 3 국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MACD 특성이라는 그런 지난 강의 때 그런 제목하에 강의를 들으셨는데 이런 국면을 제외하고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상승 추세이면서 MACD는 영선 위에서 포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라 이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같은 차트를 보여드린 게 아니라 봄베이 지수, 영국의 FTSE 200 지수, 신한일, 신한, 휴맥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이유가 확인을 해보시라 이거. 자, 여러분이 지나간 차트에서 그런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곧 그런 차트에서도 앞으로 내가 놓여있는 이 차트에서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패턴을 골라내서 실제 돈을 배팅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다다른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어떻습니까? 영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패턴 3입니다. 자,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패턴 3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영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죠? 이 부분들도 영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그런 횡보장의 특징인데 여기 보면 패턴 1이 완성됐다라고 계속 차트에서 무엇인가가 어떻게 되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패턴 1은 배우셨죠? 뭐였습니까? 기간 조정. 패턴 2와 3은 뭐다? 가격 조정. 그러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한번 네이버 찾아보시고 이런 국면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패턴 3의 국면으로 이해가 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또 스타벅스 일봉 차트입니다. 어떻습니까? 패턴 3, 동그라미 친 부분이 패턴 3, 패턴 3. 상승 추세가 이렇게 생기니까 스타벅스 차트 또한 뭐예요? 이 원칙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빼놓고는 패턴 3, 패턴 3, 영선 아래로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안 내려와요. 그러면 이렇게 영선 근처에 왔을 때 뭘로 이용을 한다? 기존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뭘로 이용을 한다? 매수로 대응을 한다. 기존 추세가 상승 아닙니까? 그럼 뭘로 이용을 해요? 매수로 대응을 한다. 스타벅스 차트 또한 마찬가지 원칙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쟤는 저런 차트만 골라서 하네. 당연하죠. 내 확률이 맞을 것 같은 차트만 골라서 매매를 하면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다 건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호기심이 많으니까? 잘 모르니까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현대차에 투자를 했으면 현대차 박사 되려고 주식 투자했습니까? 아니에요. 낮은 데 사서 비싼 데 팔려고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는 한 10개 정도만 갖고 매매합니다. 저 사람 얄밉게 매매를 해. 주식은 얄밉게 여우같이 해야 돼. 옆에서 딱 보면 야 진짜 여우같이 한다. 잘 치고 빠진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식은 돈만 벌면 돼요. 주식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돈에는 국경이 없어요. 외국 애들 욕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욕할 필요가 없습니까? 돈놀이 하는데 무슨 이게 외국 돈이고 우리나라 돈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뚝심 없고 원칙 없는 애가 전부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주식 게임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여우같이 매매하셔야 되고, 그런 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그런 놈만 가지고 돈을 벌면 끝이에요. 허접한 주식건들에서 돈 벌게. 그럴 수 있으면 한번 그렇게 보십시오. 돈을 버실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강조하는 건, 이 게임은 진짜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돈만 벌면 돼요. 왜 현대차 산 사람이, 누구는 현대차를 2명이 샀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진짜 현대차에 대해서 내부 구조도 알고 뭣도 다 압니다. 그럼 너 현대차 투자해서 벌었냐? 아니, 마이너스인데.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고3 저기야 내가 현대차 저가 매수해서 비싸게 딱 팔았어요. 그 사람이 승자예요. 네? 누가 승자겠습니까? 머니게임에서는 돈을 번 사람이 승자예요. 그 고3짜리가 뭐 이상한 짓 해서 돈 벌었나요? 똑같이 현대차 사서 돈 번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승자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 내가 현대차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데, 그딴 생각 절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많이 알면 뭐예요? 많이 많이 알면 박사, MBA가 돈 벌고 앉아있게요? 주식시장에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매매 원칙만 잘 지키시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매매 원칙을 가지고, 그런 테크닉을 가지고 손절을 잘 혼합해서 사용하신다면 절대 큰 손실 보지는 않으세요. 돈을 얼마나 벌지는 그 사람의 운에 달렸다 이거예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그런 사람이 제 매매 기법으로 어떤 모티브가 돼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그 매매 기법이 자랑스럽기 때문에 역시 지금까지 그 매매 기법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로 인해서 이런 매매 기법이 퍼져서 이걸 배우고 여러분들 중에 스타가 나오신다면 좋은 일도 하시고 기부도 하시고 훈훈하게 그렇게 조용히 매매해서 돈 버시면 돼요. 그런 모티브, 그런 운대를 제가 열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저희 장애인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타벅스 일봉 차트를 보셨고, 자, 이번에는 선물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선물 차트에서도 어떤 게 적용이 되느냐? 자, 이곳이 영선입니다. 요 네모친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때요? 패턴 3, 패턴 3, 패턴 3, 패턴 3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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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라 이거예요. 자, 이번에는 매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매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벌었죠? 한번 짧게 손절당하고 나오면 된다 이거. 그러니까 이러한 기간들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스나이퍼처럼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 한 발을 맞춰야 한 몫을 떼어받는 스나이퍼처럼 그렇게 끈기 있게 기다리시라 이거. 이 타이밍이 올 때까지 잘 기다리시는 분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박사 필요 없어요. MBA 필요 없습니다. IQ 150, 180 절대 필요 없어요. 무엇이냐? 이 타이밍을 뚝심 있게 잘 기다릴 줄 아는, 이 간단한 원칙만을 믿고 뚝심 있게 잘 기다릴 줄 아시는 분이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국채 선물 30분봉인데, 여러분들 코스피 선물밖에 없지만 지금은 이제 금리 선물이라 그래서 국채 선물 30분봉도 있어요. 자, 여기 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패턴 3, 패턴 3, 패턴 3, 패턴 3, 패턴 3, 패턴 3 해서 추세가 생겼을 때 기존 추세가 확장이 되어가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확장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굉장히 다양한 차트를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캐나디안 달러, 봄베이 지수, 그리고 또 뭐요? 국채 선물, 코스피 선물 다 보고 계십니다. 자, 이건 또 무엇이냐? 여러분들 종로에 가면 금은방에 있는 금 선물, 은 선물, 심지어 여러분들 오일 달러 때문에 오일 때문에 굉장히 생활에도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경제적인 타격을 받으실 텐데 어떻습니까? 금 선물입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 선물 일봉 차트입니다. 뭐죠? 역시 우상향하는 뭐예요?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품목입니다. 여기서 이 부분들이 기준선인 영선을 차트를 구성해 놓고 딱 보니까 어때요? 패턴 3, 패턴 3,
패턴 3, 패턴 3. 추세가 생겼을 때 영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특성이 스타벅스뿐만이 아니라 미국 주식에서뿐만이 아니라 인도 봄베이 지수에서뿐만이 아니라 캐나디안 달러 또 어디 있습니까? 국채선물, LG텔레콤, 웅진코웨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시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 차트 보여드릴게요. 이제 하락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락 추세, 심천 A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자, 여태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상승 추세에 일관되는 그런 차트를 보셨는데 하락 추세를 보면 이런 부분이 어떠세요? 하락 추세를 보면 누가 봐도 여지없이 무너지는 하락 추세의 차트예요. 그죠? 자, 이 하락 추세의 차트에서 이런 부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패턴 3, 패턴 3, 패턴 3. 하락 추세에서는 MACD가 영선 위로 올라오지 않으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 선생님, 이런 부분이 자꾸 눈에 거슬립니다. 그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패턴 2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패턴 3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자연스럽게 소개될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그 궁금증을 머리에 갖고 패턴 3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차트를 더 마지막으로 제 5강을 한번 총정리하면서 패턴 3의 첫 번째 시간, 실질적으로는 MACD의 특성을 포함한다면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추세에 절대적으로 순응한다. 그래서 상승 추세, 하락 추세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뭐부터 한다? 상승 추세에 있는 주식 매수만 하고 이것으로 6개월, 1년 동안 수련을 한 다음에 어떻게? 선물, 콜옵션, 선물 매도, 풋옵션 매수 등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처음부터 선물 옵션 하지 마시라. 두 번째, 추세 순응 공식. 기존 추세를 정의를 하시고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패턴 1, 2, 3이 정의가 되면 그 다음 답은 뭐다? 단순하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기존 추세가 확장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세 번째, 여러 가지 차트를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강의는 패턴 3의 첫 번째 시간을 끝내고 다음부터는 패턴 3의 여러 가지 실제 사례를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눈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패턴 3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